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김영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1년 전 저는 한강 다리 위에서 마지막 결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다리 위에서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70년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가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975년 20살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대학 선배였던 남편과의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았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그는 제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죠. 영순아, 너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그의 달콤한 말들, 꽃다발과 편지. 모든 것이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객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 라고 축하해주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신혼집은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며가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남편은 매일 일찍 들어와서 제가 해준 저녁을 맛있게 먹어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보고 영화도 봤습니다. 여보, 우리 빨리 아기 가지자. 당신 닮은 예쁜 딸 낳고 싶어. 그때의 남편은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2년 차 드디어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고생했지만 뱃속의 아기 때문에 매일이 설렜어요. 분만실에서 처음 아들을 보았을 때의 그 순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작고 빨간 얼굴,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완벽한 예술품 같았어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구나.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전부였어요. 밤낮 없는 육아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밤새 달래주고 열이 나면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죠. 아들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첫 걸음마를 뗐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보물 같았어요. 우리 아들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잘 키워줄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런 다짐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 아이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에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든 일 있으면 술 한 잔 정도야 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양이 늘어갔어요. 여보, 술 좀 줄여요. 아이가 무서워해요. 뭐? 내가 누구 돈으로 사는데 잔소리야. 술에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남편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이 7살 때였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아들의 장난감을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시끄러워 죽겠어.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들이 무서워서 제 치마를 붙잡고 울던 모습.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아. 아빠가 아프셔서 그래.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부터 저는 더욱 아들에게만 매달렸습니다.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심해질수록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세상에 우리 아들보다 소중한 건 없어. 아들의 학용품 하나하나까지 최고급으로 사주었어요. 친구들보다 못한 건 절대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면서도 아들이 원하는 학원은 다 보내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아들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때는 누구보다 먼저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했고 아들의 성적표를 받을 때는 제가 더 떨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입시까지. 아들의 인생이 곧 제 인생이었어요. 아들이 힘들면 제가 더 힘들었고 아들이 기쁘면 제가 더 기뻤습니다. 아들이 고3이 되던 해 남편의 알코올 중독은 최악에 달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사업을 한답시고 빌린 돈까지 모두 날려버렸어요.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애가 대학 가야 하는데. 시끄러워. 내가 번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써.
그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뺨이 얼얼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눈빛이었어요. 엄마 이혼해요. 제가 다 컸잖아요. 18세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참혹했어요. 남편이 가진 건 빚뿐이었거든요. 집도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고 제가 모아둔 적금마저 남편이 술값으로 털어간 후였습니다. 결국 저는 수중에 현금 30만 원만 가지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왔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새 출발을 한 저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 설거지와 청소 일을 병행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다행히 아들은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았죠. 합격 발표를 확인하던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대학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이 필요하다는 건 무조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때부터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바빠서 자주 못 가요. 엄마 친구들이랑 있어서 전화 나중에 할게요. 처음에는 아이가 컸으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서운했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직장 생활에 바쁜 아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며느리는 좋은 집 딸이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오고 직장도 괜찮았죠.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결혼 준비를 도와주겠다는 제 말에 며느리가 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인 3천만 원을 결혼 비용으로 내주었어요. 아들 부부에게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손자야 할머니가 많이 도와줄게. 하지만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만 받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미리 약속을 잡아야만 손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낯을 가려서요. 어머니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점점 핑계가 많아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명절 때였습니다. 며느리 가족들은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는데 저만 초대받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아들의 사과 전화를 받으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구나. 60대가 되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무리한 탓인지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괜히 걱정 끼치면 안 돼. 혼자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엄마, 회사에서 해외 파견 기회가 생겼어요. 해외 파견? 3년 정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기회거든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시죠?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아들 가족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저 혼자 남겨진 채로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들과의 연락마저 뜸해졌어요. 시차 때문에 전화하기도 어려웠고 영상통화를 해도 손자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예요? 3살 손자의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어요. 거울을 보니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성성한 백발. 이게 정말 저인가 싶었어요. 작년 가을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저희가 이민을 가기로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민? 회사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아이 교육에도 좋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잠깐의 침묵 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원하시면 함께 오시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편히 지내세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아들의 이민 소식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아이만 위해 살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청춘도 꿈도 모든 걸 포기했는데,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70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다리 위에서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끝내면 편할 거야.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아도 되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시간이 안 맞아서 이제 전화드려요. 엄마, 왜 안 나와요? 혹시 화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분노도 함께 올라왔어요. 아들아,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가 너를 위해 뭘 안 해줬니? 뭐가 부족했니?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70년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야? 그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엄마는 저만 위해 사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부담이었어요. 아들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부담?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릿속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말로는 내 소유물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들에게 짐을 지워준 건 아닐까. 다리 위에서 새벽 바람을 맞으며 7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언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봤지? 나는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그 순간 죽음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김영순, 이제부터 너를 위해 살아봐.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가장 먼저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없었어요. 관절염과 고혈압이 있긴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는 일이었어요.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지만요. 용기를 내서 동네 문화센터 서양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 50년 만에 붓을 잡으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캠퍼스에 물감을 칠하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어르신,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네요. 강사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제 누군가 저를 이렇게 칭찬해준 적이 있었나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3개월 만에 해바라기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전시회에 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70세의 전시회라니. 문화센터에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언니,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요? 70평생 처음으로 제 또래 여자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언니도 저랑 비슷하네요.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가. 맞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행복해야죠. 요가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컴퓨터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았구나.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더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언니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볼까요? 좋아요. 하지만 패키지 말고 우리끼리 자유여행으로. 70세에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도를 보며 길을 찾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해변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언니,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핸드폰 속 제 모습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었나 싶었어요. 6개월 후 드디어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 그림 5점이 전시되었어요. 전시회 개막일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이민 계획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회사 상황이 바뀌어서 한국에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 그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제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정말 멋져요. 며느리도 함께 와서 제 그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손자도 제 그림을 보며 할머니 짱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전시회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그림을 사고 싶다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할머니 그림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꼭 사고 싶어요. 100만 원. 70평생 처음으로 제 재능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림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수입이 생겼어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림으로 돈을 벌다니 정말 대단해요. 아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면서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습니다. 70세 새내기 인스타그래머 김영순입니다. 제 그림과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팔로워가 몇 명 없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그림 너무 예뻐요. 저희 엄마도 이런 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댓글을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70세 신입 유튜버 김영순입니다. 첫 영상을 올릴 때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 그림 그리는 과정, 요가하는 모습, 친구들과의 여행기. 일상의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되었어요. 6개월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고 수입도 생기고 협찬 제의도 오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6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엄마와 갈등이 있었는데 할머니 영상 보고 엄마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나요. 오늘 안부 전화 드려야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어요. 할머니, 저는 40세 싱글맘입니다. 아이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 영상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이에게도 엄마만의 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그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겪었던 고통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TV에 나간다니. 70년 살면서 꿈도 못 꾸던 일이었어요. 촬영 당일 제가 살던 작은 원룸부터 문화센터, 전시회장까지 다 찍었습니다. 아들 가족도 인터뷰에 나왔어요. 엄마가 달라지신 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제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70세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제 손글씨로 쓴 일기와 그림도 함께 실었습니다. 출간 첫 주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서점 사인회에는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할머니, 저도 늦지 않았죠? 할머니 덕분에 엄마와 화해했어요. 할머니가 저의 인생 멘토예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제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고령자도 꿈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정부에서 시니어 드림 프로젝트라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작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올해 초 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박사 학위를 드리고 싶습니다. 70세의 박사가 되다니. 학위복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후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70세 신입생 김영순입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박수 쳐주며 환영해 주었어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이죠. 할머니,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학생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제 월 수입은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림 판매, 유튜브 광고, 강연료, 책 인쇄.
70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풍요로움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생각에 설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요. 아들에게 용돈도 주게 되었어요. 엄마 이럴 필요 없어. 괜찮아. 엄마가 이제 부자야. 정말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풍부해져서요. 가장 큰 변화는 아들과의 관계예요. 이제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새로운 그림은 그리셨어요? 엄마 유튜브 봤어요. 댓글 반응 정말 좋더라고요. 아들이 제게 관심을 가져주고 제 일을 응원해주는 게 느껴져요. 예전처럼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저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보면서 저도 제 꿈을 다시 찾고 싶어졌어요. 손자도 이제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할머니는 유명한 사람이야. 친구들이 다 알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일본에서는 제 그림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코리언 그랜드마 아터스트라는 이름으로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었어요. 7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국의 할머니, 외국 사람들도 제 이야기에 감동받는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새로운 인연도 생겼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75세 호라비 할아버지예요.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던 분인데 저처럼 늦깎이로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영순 씨, 같이 전시회 보러 갈까요? 좋아요. 70세의 새로운 사랑이라니. 친구들은 로맨스 영화 같다고 놀려요. 아직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함께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다니는 좋은 동반자가 생겼어요. 이제 새로운 꿈들이 생겼어요. 개인 미술관을 열고 싶어요. 희망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늦깎이 대학도 만들고 싶어요.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어르신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곳이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어요. 80세가 되기 전에 세계 일주를 하는 게 목표예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저도 70세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정작 나는 없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나 자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자식에게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특히 저와 비슷한 어머니들께 말씀드려요. 자식이 다 컸으면 이제 놓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당신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1년 전 한강 다리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70세에 찾은 이 설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살아갈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이게 70세 신입생 김영순의 인생 철학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현재 김영순 할머니는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의 인플루언서, 베스트셀러 작가, 인기 강연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월 수입 1,0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독립도 이루셨고 무엇보다 매일이 행복하다고 하세요. 70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할머니의 밝은 웃음 속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